예,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4일 부동산 계획 갈릴레오 정한영입니다. 방송 녹음을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아, 예, 후방주의. 제가 지금 모니터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예, 후방주의. 참. 근데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아유 딸내미 추워 보인다. 뭐 이렇게 느낄 나이가 점점 되고 있어요. 아, 글쎄요. 이게 우리 어떤 매체든 보면 그 광고가 어떤 광고를 그 매체에 실느냐에 따라서 구독자 층이라든지 이게 좀 결정이 나죠. 조선일보가 좀 어려운가 봅니다. 판다TV? 모르겠어요, 뭔가. 하여튼. 아, 오늘, 홈플러스 어제 재개장을 했죠. 재개장이죠. 다시 개장을 한 거죠. 한 달 만에. 아,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뭐 오늘은 좀 가볍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어제 열고 나서 이제 여러 매체에서 그 뭐 손님이 많이 왔다. 줄이 뭐 얼마다. 그죠? 다시 북적이면서 된 거 마냥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아시죠? 이제 많은 분 이게 이제 지금 뭐 한우 가지고 이제 세일을 한 거 같은데 결국은 뭐 오시는 분들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어디 관공서나 가면은 이제 들을 나이가 됐죠. 듣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 기준으로 예, 그냥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동네 세일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몰려오신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들도 보이긴 한데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고 예, 결국은 이제 소고기 세일이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사전에 광고도 좀 했었던 것 같고 또 언론에서 이제 보니까 뭐 거의 뭐 모든 매체에서 다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홈플러스에 대해서. 여기 화면도 보니까 그죠?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살림에 좀 보탬이 되고자 예, 이렇게 날 더운 날 일찍 또 홈플러스까지 왕립을 하셔가지고 참. 뭐 이제 기사는 잘 써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빨리 파산해라. 빨리 청산 들어가자. 라는 주문이에요. 결국은 홈플러스가 지금 하는 것은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쇼죠. 우리 그런 거잖아요. 병원에 이제 돌아가실 분 모셔다 놓고 마지막 효도하겠다고 뭐 평상시에 오지도 않던 뭐 작은 아버지 고모들 와가지고 할머니를 누가 이렇게 모셨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뭐 무슨 굉장한 연명 치료하기 위한 예, 그런 쇼들을 하죠. 그동안 자기가 못했던 것을 갖다가 못한 효도를 다 해야 하는 거 마냥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 불효자인 거 마냥 그러니까 소위 우리 있을 때 잘하지. 홈플러스는 사실 지금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답이 없어요. 빨리 청산하고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노조가 좀 문제죠. 노조가 이제 계속 좀 붙들고 있는 게 있고 MBK 입장에서도 최소한 법적 리스크라든지 또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 홈플러스 67개, 67곳의 매장에서 한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매장당 평균. 이제 우리가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것 같죠? 안 많습니다. 그리고 세일한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정상적으로 홈플러스 매장이 운영됐을 때 매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전년도 대비 1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전년도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홈플러스 문 닫는다고 해서 매출이 뭐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 대비 15% 올랐다는 겁니다. 예. 이전 연도 대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전년 대비라고 하니까. 그리고 매출도 지금 홈플러스 직원이 몇 명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2만 명, 뭐 50% 정도 인원이 줄지는 않았겠죠. 50% 줄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직원만 10,000명일 텐데 10,000명이 하루 매출을 100억을 올렸다? 그것도 세일을 해서 월급 안 나오죠. 결국은 이제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뭐 아,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정리. 예. 빨리 정리해라. 예. 괜히 시간만 끌어서 희망 고문, 저 희망 고문. 그래서 사실 그냥 뭐 카드 뭐 홈플러스가 뭐 마치 무슨 정상화 되는 거 마냥 거기다 뭐 감격스러워 하는 거 마냥 뭐 이런 뻔히 보이는 참 야, 그 불편한 기사들을 보고 그냥 한마디 합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아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예, 바빴어요. 바빴고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 보니까는 여기 누구죠? 그 신장식 의원하고 당의 한병도 의원 뭐 하면서 이제 영상이 좀 나오던데 좀 민망해 보여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쇼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라든지 홈플러스를 살리겠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미 뭐 대세는 바뀌었는데 그럼 이제 이 홈플러스를 왜 이렇게 살리겠다라고 하느냐 노조가 있고 그죠? 뭐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소비자들을 위해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결국은 MBK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회생하고 파산, 그러니까 청산하고 다른 개념이죠. 회생은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자, 그 브랜드를 살려보자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인 처분권, 운영, 그 회생 기간 동안에 그 회사에 대한 처분과 운영권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우선 뭐 회생 관리인이 있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 주주 원래 경영자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이런 경우의 문제점이 뭐냐면 알짜 자산을 자기네들이 또 팔아먹으면서 그죠? 돈을 또 챙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알짜 자산을 팔기 위해서 파는 과정에서 많은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짭짤한 수입이 되죠. 예. 참 답답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이는데 예, 답은 나와 있는 거고 빨리 정리해라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내면서 또 항상 이 책이라는 건 내고 나면 조금 아쉬움이 있죠. 있는데 그래도 책을 내면서 홈플러스를 나한테 넘겨라 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도 뭐 홈플러스에 대한 매수 의향을 갖다가 제시를 했어요. 뭐 조건이 좀 황당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 제가 그런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살 때 경매, 특히 이제 저는 경매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경매를 할 때 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저 물건을 샀을 때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수없이 많은 자산가들도 많고 뭐 많은
그 펀드 회사들도 있고 투자 회사들 많잖아요. 돈은 많아요. 그런데 왜 홈플러스를 안 사겠어요? 아무도. 전 사는 거는 내가 사는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계속 손해 보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 수 있느냐? 그거를 사서 돈은 없어도 그것을 사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아, 이 말하기가 참 좀 그렇긴 한데.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이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책에다 썼죠. 예, 뭐 일부지만 전적으로 뭐 홈플러스를 인수하는데 예, 그 내용을 쓴 건 아니고 예, 내용의 이제 한 주제로 홈플러스 이야기를 했는데 아, 사실 지금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는데 하도 녹음을 안 해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물건 값이 물건값이 좋으면 그죠? 돈은 그다음 문제예요. 예, 돈은 그다음 문제고 아니 그렇잖아요.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판다. 분명히 이게 시장에 100만 원 가격이고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것을 내가 5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50만 원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이걸 살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도 이익을 만들 수 있으면 돈은 누가 주든 어디서 나오든 나와요. 뭐 그 대표적인 게 또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도 뭐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도 그런 식이에요. 경매 살 때 많은 분들이 돈이 있어야 경매로 사는 게 아니라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그죠? 내가 산 다음에 저거를 이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돈을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만들어지죠. 또 이게 시간이 쫓기니까 또 말이 꼬이는데 어찌 됐든 아 홈플러스 참 지금 하는 거 보면 예, 가관입니다 가관 예, 가관이고 예, 민주당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홈플러스 이야기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동안 방송을 못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책 마무리한다는 핑계로 못한 것도 있었지만 아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아, 참 다만 예, 몇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농사 짓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책은 예스24나 쿠팡 네이버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네, 구매하실 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읽을 가치는 충분히 책값이 조금 비쌉니다. 책값이 조금 비싸긴 한데 많이 비싸죠. 예, 3만 원입니다. 3만 원. 일반 책값의 두 배입니다. 두 배인데 내용은 그 이상이라고 뭐 합니다. 예, 뭐 있는 내용 또 쓰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했다라고 하면 또 그만한 이야기라고 하면 아, 뭐 그건 뭐 만 원 주고도 살 가치가 없죠. 요즘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PDF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책은 3만 원의 가치를 충분히 할 만큼 쓰려고 노력했고 최소한 그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지 뭐 여러분들이 그 그죠? 지금 예스24 화면인데 대충 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일부러 이제 한자를 좀 쓰긴 했는데 한자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좀 잘난 척하는 놈들, 잘난 척하시는 분들, 이제 지식이 중요한 사회가 아니다. 지식은 이제 AI가 다 풀어주니까. 이제 요거는 제 책이 이제 그 PDF 파일인데 에, 책의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야 나라가 발전한다.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주장하던 이야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을 잡겠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면 잘할수록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없는 사람 못 살게. 여러분들 없는 사람 잘 사는 국가는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국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꾸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꼭 톡하면은 그 착한 코스프레 하면서 없는 사람을 위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뭘 해야겠다, 뭘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하시려면 진짜 성직자가 되세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물론 뭐 일부가 희생되어야 되느냐. 아니 절대 다수 국민들이 잘 사는 게 못 사는 사람들의 희생인가요?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절대 다수 국민이 잘 사는 게 중요한가요? 절대 다수의 국민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못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못 살게 되고 이미부터 못 살게 된 사람은 정부에서 혜택을 받아 가지고 행복하고 잘 사는 사회가 돼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저는 좀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게요. 지금 이제 주가 폭락한 거에 대해서 제가 몇 달 전부터 한 이야기 있었죠. 예, 대한민국 주식 5천이 정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5천이라고 했지 9천만 간다고 안 했어요. 공약이 5천이에요. 지금 6천이 넘었죠? 누가 흥분했어요? 주가 이런 사태가 누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갖다가 자꾸 주식을 투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거 억지지. 주식이 어떻게 투자예요? 투기지. 투기잖아요. 투기잖아요.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 투기잖아요. 주식은. 네? 부동산은 최소한 3년 이상 걸립니다.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보통 3년이 아니라 10년 정도 걸려요. 부동산 매수 매도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액도 굉장히 커요.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투기를 무슨 뭐 법률적인 내용을 어겨서 한 겁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10년, 20년씩 부동산 사서 내가 한 걸 갖다 투기라 정의하고 오늘 시세 오를까 내릴까 막 사냐 파냐, 에? 이걸 갖다 투자라 하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 이러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툭 하면은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럴듯하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죠. 그래야 못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원인을 치료해야죠. 원인을 해결해야죠. 자, 지금 홈플러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플러스가 지금 한 달 연장되면서 어떤 일이 지금 생길 것 같아요? 홈플러스 노조한테 월급이 더 많이 가고 홈플러스가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MBK하고 거의 관련된 사람들만 이런저런 수수료, 대표적인 게 변호사비, 회계사들, 그죠? 각종 로비스트들, 예? 뭐 이런 사람, 로비스트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돈을 또 뜯어 먹고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예? 연명 치료하듯이. 음? 환자는 이미 예? 끝났는데 연명 치료하면서 마치 효도하는 것 마냥 어? 그 모든 대가가 우리 사회가 치르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홈 익스프레스가 3천억이 넘어갔어요. 헐값에 진짜 헐값에 넘어갔죠. 그러면 MBK에서 홈 익스프레스가 그 할인으로 3천억에 넘어갔을 때 그렇게 싸게 넘어갈 때 누가 이익을 챙겼을까요? 뭐 최종적으로는 할인이 싸게 먹었으니까 예,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싸게 넘기는 과정에서 뒷거래가 없겠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거래가 아니더라도 뒷거래하고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 시간을 왜 끄는 겁니까? 지금 MBK가 알짜 매장들을 그러니까 브랜드만 빼고 알짜 매장들을 지금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익을 남길 수는 없지만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마치 중개인이 독점 중개 거래하듯이 내가 너한테 싸게 줄 테니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줘. 어? 이렇게 챙겨줘. 그런 거래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착하게 거래해야 된다? 아이 참네.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건데요. 예?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건 어떠한 이상인 거예요, 이상. 그냥. 예? 사람들이 착하지 않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왜 좋아해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스타들한테 열광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착하지 않은 게 정상이라고요. 예. 민주당의 지금 문제점들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제 드러나는 거 이건 민주당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예요. 안 바뀐다니까. 못 바뀐다니까요.
예, 국진당이 없으면 민주당은 존재할 수가 없어. 어찌됐든. 땅값이 올라야, 아니, 본론 이야기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마이크 잡다 보니까 저도. 네. 자, 땅값이 올라야 나라가 발전한다. 나라가 발전하면 땅값이 오른다. 이거는 뭐가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문제인데, 어찌됐든 땅값이 오른다라는 것은 그 단순히 자금이 많이 들어오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해보자 하는 의욕이 커지는 거죠. 예?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땅값은 떨어져요. 일본이 땅값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고령화되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나라가 발전해요. 나라가 뭔가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데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예? 마치 뭐 땅값을 잡고 집값을 잡는 게 뭐 굉장한, 예?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이 비싸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집값 안 비쌉니다. 여러분들 자꾸 강남의 아파트값 뭐 40억이니 100억이니 막 이거 가지고 아파트값 비싸다고 하는데, 안 비쌉니다. 그거는 일반 주택이 아니고 저택입니다. 저택. 제가 강조하죠. 주택과 저택을 좀 구분하십시오. 일반인들이 사는, 먹고 사는, 우리가 의식주에 해당되는 주택하고,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실할 떠는 저택하고 구분을 해야 되고요.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10억 중심으로 전후로 15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값이 오르며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우리나라 모든 제도가 거기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벗어나면 불리하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그쪽이 가격이 제일 탄탄하고, 집값을 잡는다고 해도 거긴 가격이 오히려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언급하는 거 보면 좀 일일이 다 반박을 해보고 싶지만 이제 시간을 두면서, 아이 참, 오늘도 진짜 이거 업로드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클럽 회원분들께서는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불만이신 분도 있고, 다 좋은데 불편한 이야기는 뭐 일절 다 차단합니다. 차단하는 이유는 이게 불편하니까요. 도움이 안 되니까. 비평도 뭐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구독을 안 하시고, 그죠? 유튜브 구독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 회원, 유료 회원을 넣었는데, 예, 그 이야기는 따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고, 제 전화번호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전화번호로 해서 주문하실 분 하셔도 되고요. 뭐, 네이버나 쿠팡이나, 쿠팡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다들 쿠팡을 편하게 또 쓰시니까. 예스24. 알라딘은 지금 귀찮아서 안 올렸습니다. 예스24나 주문하시고, 주문하신 다음에 책을 열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시면 됩니다. 무료 반품이니까. 그죠? 쿠팡 특히 뭐 쿠팡은 무료 반품하기 쉽죠. 저한테 직접 주문을 하시면 반품이 안 됩니다. 이름을 써서, 책에 아예 이름을 써서 보내드리든지 서명을 해서 보내드리든지, 그걸 떠나서 반품 안 됩니다. 저한테 직접 주문하시는 분은 그냥 정한 형이 한번 뭐 한다고 하니까 에휴 그래 열심히 해봐라 라는 차원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주문하시고요. 네가 책을 냈다고 하니까 잘 냈나 못 냈나 내가 좀 보고 사든지 말든지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쿠팡으로 하세요. 쿠팡으로. 쿠팡? 예스24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네이버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예, 책을, 요 책입니다. 책인데 저기도 하는 건 보내드려야 되는
총 페이지 수가 이게 좀 분량이 많아요. 330페이지인데 330페이지고 99% 혼자서 작업했습니다. 99점 페이지로 봤을 때는 그렇죠. 99% 혼자 작업했습니다. 예, 내용 괜찮아요. 조금 부족한데 그래서 세 번째 책 올해 지금 이제 이게 두 번째 책인데 세 번째 책 이제 지금 오늘부터 또 들어갔습니다. 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책보다는 이번 책이 좀 더 좋아졌고요. 이제 AI를 다루는 방법을 좀 알았어요. 근데 AI도 이게 문제가 많아서 세 번째 책 지금부터 해서 빨리 해서 추석 전에 나올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녹음하는 거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